조양현입니다. 네. 제목이 그냥 직설적이죠. 뭔가 좀 예쁜 제목으로 바꿔보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게 훨씬 더 메시지가 될 것 같아갖고 뭘 또 다시 집중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도 잘하고 계시는 앞에 강의해 주신 세 분 사장님처럼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해오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혹시 몇몇 분은 회계연도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첫 달 9월 달이 내 맘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약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9월 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때예요. 딱.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집중해보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제목을 지난 이제 저희가 회의하면서 꺼냈고요. 그래서 다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이라는 의미가 사업적으로 보면 에너지와 열정을 이어가는 달, 9월 달에 이어서 사업하기 딱 좋은 달 10월. 뭐 맨날 사업하기 딱 좋은 달이래. 그러죠. 우리는 9월 달은 뭐 회계년도 시작했으니까 사업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그 전 달은 또 뭐 골든 타임 이래 갖고 또 뭐 3개월 동안 뭐 계속 집중하자 그러고 뭐 언제까지 우리 집중해야 되냐 이거죠. 언제까지? 뭐 언제까지 집중해야 성공할 때까지 집중하는 거지. 뭐 간단하잖아요. 성공하면 집중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때는 여유를 부려도 되는데 내가 뭔가 원하는 결과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집중력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달이 사업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달이에요. 10월 달은 사업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9월부터 11월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 달씩 묶어갖고 그 비즈니스적인 의미를 사실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6, 7, 8월이 새 회계연도를 준비하는 골든타임이다. 왜? 그때 정말 황금 시간대처럼 잘 쓴 사람들이 회계연도를 시작하고 나서 결과들을 막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출발한 9월에서부터 11월은 새 회계연도의 깃털이 마련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 세 달 중에 가운데 딱 지금 10월이니까 이 10월이 사실 내가 지금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여행을 목표로 하는 분 아니면 연말 보너스를 최대치로 지금 받아보겠다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사실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면요. 10월 비즈니스가 당해 소득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거기서 이제 Q를 계속 이어가는 분과 10월 달에 우리가 하는 전문 용어로 퐁당하는 분들의 어떤 수입 차이가 이제 2배가 난다는 거죠. 보통 보면요. 9월 달에 확 이렇게 이제 집중을 했다가 10월 달에 살짝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내려놓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 너무 힘을 막 썼으니까. 그럴 때 여기에서 집중력을 유지해 갖고 이어가지 않으면 수입이 절반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이 10월 달에 이 느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의미를 담아서 내가 사업적으로 지금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리마인드를 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 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지? 근데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해보면요. 그럼 지금 아니면 언제 집중하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하기 좋을 때 모든 것들이 지금 비즈니스 하기에 최적의 어떤 조건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단지 딱 하나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는 거. 오프라인 미팅 그가 딱 하나 빼면요. 모든 거는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본사에서 계속 새로운 제품, 강력한 어떤 지원들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라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예요. 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뭔가 지금 넉넉히 앉아있는 집중 못하고 있는 분들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집중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때예요. 이럴 때 남들이 다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힘을 내잖아요. 그럴 때 표가 팍팍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한번 열심히 해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한번 집중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가만히 이 시점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이맘때 나는 그러면 뭘 했었지? 사업 시작하고 저 2월 달에 회원 가입했거든요. 그리고 좀 알아보고 정신없이 있다가 9월 달에 막 회계연도 시작한다라는데 회계연도 개념도 잘 몰랐을 때. 근데 막 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SP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가 10월을 탁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나도 사업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성과를 내는데 나는 뭘 하고 있지? 그때가 10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난 아메이 사업과 그러면 이 내 삶,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를 딱 고민했던 그 시기여서 제 얘기를 잠깐 이렇게 좀 드리면서 한번 좀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스탠딩 오더가 있었어요. 스탠딩 오더라는 거는 이거죠. 그 임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철회될 수 없는 계속 유효한 명령이나 주문이래요. 그러니까 완료가 돼야지만 끝나는 명령이에요. 그런 스탠딩 오더가 있죠. 예전에 이거 스탠딩 오더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김정남 죽음 나와요. 북한의 김정남. 김정은이 자기가 권력을 잡았는데 영원한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형제잖아요. 형. 김정남이었단 말이죠. 김정남을 죽이라. 이거는 스탠딩 오더였다는 거죠. 왜?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명령이에요. 실패해도 계속하고 실패해도 계속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남한테는 그렇게 메시지가 왔었대요. 너 자살하기 전까지는 안 끝나. 이렇게 얘기했었대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스탠딩 오더예요. 절대 철회되지 않아. 뭔가 명령을 줬는데 상황이 바뀌면 그 임무는 변경을 한다던가 철회할 수도 있는 오더들이 많죠. 그런 오더가 아니라 이거는 완수가 돼야지만 끝나는 오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결국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끝난 거죠. 저기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그런 스탠딩 오더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 있냐?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 삶 속에서 꼭 이루어내야지만 끝나는 오더. 그게 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뭔가를 꼭 이뤄내야 되는 어떤 비전 같은 걸 질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냥 이거였어요.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딱 이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스탠딩 오더에 맞춰갖고 제 모든 인생의 선택과 항로는 그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남들 막 직장 처음 이제 취직해서 막 월급 많이 나오고 이래서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할 때 나는 계속 고민하면서 그때 직장 어쨌든 뭐 상황이 돼서 직장 그만두고 20대 때 저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저 컴퓨터 사업을. 왜? 빨리 자유롭고 싶었어요.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게 제 오더였고 제 삶 속에서 제가 저에게 준 오더였죠. 이게 완수가 되기 전까지는 너는 한눈을 팔면 안 돼. 약간 이런 거였죠. 저에게 약간 강박관념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걸 자유를 꿈꾸면서 계속 했었죠. 아메이 사업을 했던 이유도 딱 이거였어요. 아메이 사업이 내가 저 스탠딩 오더를 끝내는 가장 빠른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잡았죠. 왜? 나는 저 오더를 끝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자유에 대한 그 개념을 공부 잘 안 하고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먼저 이게 오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자유. 이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지금 다 하는 삶은 아닌데요. 저 위에 거는 하죠.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제가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되는 IT 사업, 그 다음에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출근, 그 다음에 뭐 거래처의 아쉬운 소리, 이런 거 절대로 안 하죠. 하기 싫은 건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 오고 나면요.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하고 싶은 것들이 확 줄어들어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를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죠. 하고 싶은 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할 만큼의 큰 성공을 한 건 아니니까 뭐 차차 이루어지겠죠. 근데 일단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하다. 그게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그 첫 해 10월 달에 이걸 제가 의미적으로 이걸 통해 갖고 내가 한번 이 스탠딩 오더를 완수해 보자. 내 삶 속에서 어쨌든 풀어야 되는 숙제니까 영원히 해결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저걸 안고 가야 되는데 이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뭐예요? 돈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워리 비 해피를 저렇게 풀더라고요. 돈 걱정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돈을 해결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자유로워지는 거, 하고 싶은 걸 좀 더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그 완전히 기준점에 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저에게는 그때 에메랄드 핀이었어요. 왜?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 돼요.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부자가 되는 핀이 아니고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 돼.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다. 그러면 뭔가 자유롭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빨리 에메랄드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에메랄드가 되자. 그리고 에메랄드를 꿈꾸면서 딱 시작했던 게
3년 걸렸죠. 그러니까 3년 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니까 이제 돈오리 비해피에서 진짜 돈오리 비해피가 된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딱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A65 그 딱 3년이에요. 3년 안에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잘했다? 그거 아니에요.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된 분도 계시고요. 제가 처음 했을 때 여기 지금 원팀의 다이아몬드 중에서 많은 분들이 2년에서 5년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이루어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이 되게 빵빵한 팀이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다 이루어내는 분들이 우리 팀에 있어요. 그분들이 다 알려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겠죠. 그럼 저 오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승부를 걸자. 그게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뭔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여기에서 내 배팅을 한번 해볼 그런 어떤 타이밍. 난 너무 좋은 때라고 봐요, 지금. 모든 분위기가 좋잖아요.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거죠. 뭘로? 아메이였어요. 저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수많은 제안이 들어와요. 아이템, 이런 사업거리, 무슨 이거 돈 된다, 뭐에 많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는 그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검토하고 그것 때문에 뭐 출장도 가보고 비행기 타고 날라도 가보고 뭐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메이의 승부를 딱 걸자고 생각하고 나서는 쳐다도 안 봤어요. 딱 이걸로. 그러니까 컴퓨터 사업은 밥 먹고 사는 일, 그리고 내 미래, 내 스탠딩 오더를 완수하는 거는 아메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죠. 언제 하냐? 지금부터 딱 3년. 기간을 딱 정했어요. 3년 안에 이걸 내가 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보자. 그 다음 생각 안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대로 하자. 3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때 내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냥 나도 그 작지만 사업을 했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나만의 어떤 그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사업을 하면서. 뭐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권하는데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왜? 그래도 내가 뭐 어떤 마케팅 경험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거 다 버리고요. 스폰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 딱 이거. 승부를 걸려고 딱 했던 이 세 가지예요. 아메이를 딱 중심으로 하는데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성공 방식, 이곳에 성공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원하면 원하라 이런 말 있는 거죠. 정말 전 진정으로 원했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에메랄드가 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로 딱 이렇게 원하게 된 거죠. 그런 거를 딱 집중을 딱 해서 그때부터 10월 달 정도부터 제가 집중해 갖고요. 비즈니스를 해왔던 거죠. 하려고 하니까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이 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지난달 강의에서도요. 한만종 사장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맥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에 집중을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 요소들을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잘할 수 있는 요소도 조금 보이는데 못할 요소가 훨씬 커 보이는 거죠. 왜 안 해본 일이고. 그리고 제일 질렸던 거는 뭐냐라면 막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 하는 사람들 보고 막 핀 되면 거기 올라가고 막 저렇게 강의도 해야 되고 스피치 하는 걸 보고 확 질려갖고요. 야, 저건 진짜 너무 자신 없는데? 이런 생각을 딱 했었다는 거죠. 근데 저것 때문에 내가 안 하기에는 또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죠.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뭘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스티브 잡스가 문제 해결하는 10가지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강점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보는 눈을 바꿔라. 스티브 잡스 저분 정말 뭐 이 시대를 바꾼 어떤 영웅인 면을 갖고 있지만 단점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저분이 실제로. 그런 창의력, 추진력,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능력 이런 것들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지만 저분이 엄청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잘못 발휘되면 완전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런 어떤 협업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이런 걸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그런 걸 못해갖고. 뭐 픽사로 갔다가 다시 이제 컴백해갖고 이제 아이폰을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가지고 자기를 본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할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죠. 나는 지금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이 사업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못하는 게 일단 뭐 퀸 요리 이런 거. 자랑은 아니에요. 그 잘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저 못하는 거를 열심히 더 해갖고 요리를 잘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게 필요로 할까? 이런 거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나의 장점은 뭘까?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런 걸 좋아하고. 그 전형적인 이제 S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너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런 뭐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엄청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헬핑 피플 저거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럼 스스로 그런 걸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그래서 제품 경험을 빨리 좀 해보고 싶어서 제품을 많이 써봤고요. 그래서 경험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고 제품을 많이 써보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에 중점을 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 열심히 해보자. 그 다음에 미팅 참여하는 거 너무 좋아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개더라고 해서 5가지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은 탱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미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미팅을 저건 너무 좋아했었죠. 근데 그런 건 자신 있었어요. 어디 가갖고 뭘 참여하고 이러는 거. 가서 뭘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건 잘 모르겠지만 미팅에 참여하는 건 너무 좋아하니까 전 지금도 미팅이 너무 좋아요. 사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생겨서 미팅장에 못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걸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럴 정도로 이게 뭔가 제가 이 미팅에 대해서 너무 이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팅에 오는 게 너무 사실은 좋아요. 그 미팅 와갖고 이런 강의를 직접 듣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뭐 이러는 게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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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좀 하는 거고, 그런 것에서 자신감을 찾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김광현 투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 있잖아요. 아주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잘해서 뭐 이름이 나진 않은데 못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수준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포수예요. 몰리나라는 포수.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첫 손가락에 꼽히는 포수죠. 야구는 보통 투수 노름이라고 해서 투수의 영향에 의해서 게임이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투수의 영향을 좌우하는 게 사실 포수거든요. 포수가 사인을 주는 대로 보통 투수들은 던지죠. 그럼 물론 이제 뭐 투수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다른 사인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 경우 저런 정도의 차이가 나면요 무조건 몰리나가 던지는 대로 던져야 되는 이 관계예요. 저 사람들. 근데 몰리나가 사인을 낼 때 이렇게 낸대요. 절대절명의 승부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딱 오고 나면요 사인을 김광현이 가장 잘 던지는 공을 던지게 한대요. 사인은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이 타자가 약점이 있잖아요. 그 몰리나 포수 정도 되면 이 타자의 약점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 있는 이 타자의 어떤 발 간격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공을 노리고 있을지를 다 알 정도로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이 타자가 못 치는 공, 약점을 가지고 있는 공으로 사인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인을 내지 않고요. 그냥 그럴 때는 김광현이 가장 잘 던지는 공으로 무조건 사인을 낸대요. 그 공을 타자가 잘 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승부를 낸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데 자신감 없다고 뭔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잘하는 걸 계속해 나가면 오늘 3분 강의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하는 걸 계속 더 사업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결과를 내고요. 잘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못하던 것들도 조금 하게 되죠. 제가 제일 자신 없었던 거 이렇게 막 얘기하고 스피치하고 강의하고 이러는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뭐 못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와서 그냥 하면 또 하게 되는 수준까지도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못하는 거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내가 할까 말까를 이렇게 고민했다고 하면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왜? 못하는 게 너무 많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재단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게 비교라고 하잖아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어느 것도 내 사업에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사업 시작했는데 저보다 늦게 시작했던 형제 그룹이 저보다 먼저 핀 가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자꾸 비교가 되죠. 그럴 때 기분 어때요? 비참해지죠. 나는 뭐지?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또 혹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잘하면 괜히 교만해지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비즈니스는 나만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쉬운 사업이라고 해요. 결국 나와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가졌던 거는 그렇게 뭔가 내 강점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덤벼들였고요. 그 확신과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동의를 얻어내기가 힘들어요. 저러다 말겠지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확신을 못 주는 거고요. 일관성을 안 보이는 거죠. 뭐 이러는 거예요. 막 동기부여 받았을 때 아니면 막 처음에 이렇게 막 비전을 봤을 때 이럴 때 막 열심히 하던 그 모습이 불과 얼마를 못 간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업 시작 초기에 어디 가고 막 제가 비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선배가 나한테 야 그만해. 야 누구도 그러고 처음에 니처럼 와갖고 다 그렇게 거품 몰고 지랄을 했었어. 그 1년을 못 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와 너무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정도밖에 안 보였나? 1년도 못할 사람으로 보였나? 그런 생각하니까 정말 열받는 거죠. 그래서 좋다. 보여줄게. 이런 어떤 오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새 회계연도 때마다 가고 갑자기 막 여행 갈 거예요 이러고 막 다니다가 한 달 지나면 갑자기 그 얘기 쓱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아, 쟤 또 9월 달인가 보다. 쟤 또 막 저러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여행지 발표됐나? 아니면 새 보너스 발표됐나? 갑자기 저런 거 한 달만 좀 피하자. 뭐 이러는 거죠. 야, 길어야 2달이니까 2달 정도만 대충 이렇게 핑계 대면서 뭐 이렇게 거리를 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비즈니스 안 돼요. 그게 딱 가서 야 내가 지금 거절하더라도 지금 1년 동안 계속 저러겠다. 이런 느낌을 확 주면요. 뭐라도 한다니까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면 자, 이 비즈니스가 인생을 바꿀 사업인가? 그게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나는 인생을 바꿀 행동을 하고 있냐? 이거는 그 사업은 맞아. 근데 나는 인생을 바꿀 행동을 거기에 맞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고민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문했던 거예요. 나는 이게 스탠딩 오더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평생의 숙제를 풀어줄 도구, 사업. 그런데 나는 평생에 그 뭔가를 바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냐? 비전만 봤다고 하지 행동은 실제로 거기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비전 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저는 난 왜 이 고민을 하고 있지? 내 인생을 바꿔줄 사업 앞에서 뭐 이걸 갖고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지? 뭐예요? 스스로에도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어요. 이럴 때 성공한 스폰서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이렇게 망설여질 때 성공한 스폰서들은 무슨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뻔하잖아요. 했겠죠. 비즈니스를 나갔겠죠. 뭔가 힘들지만 두렵지만 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겠죠. 그래서 성공자가 됐겠죠. 성공한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부러운데 성공한 분들이 하는 행동은 안 따라한다. 이것도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걸 하려고 노력해서 루틴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모든 성공자들은 성공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패 루틴이 아니라 그냥 루틴이 아니고 성공 루틴. 그러니까 그 루틴이 계속 이어지면 성공한다는 루틴을 가지고 있다고요. 습관적으로 계속 뭔가를 루틴을 대로 하지만 그 루틴의 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루틴을 빨리 바꿔야죠. 그래서 어떤 루틴을 가져야 되냐면 탱커와 투두 리스트를 정해놓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 거고 루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정을 쉽게 습관할 수 있도록 어떤 시간대 돼가면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 루틴 하면 제 스폰서인 조대근 사장님이 생각나는데요. 조대근 사장님의 루틴을 저는 알고 있어요. 조대근 사장님 월요일 날 어디가 있고 화요일 날 어디가 있고 월요일 날 마곡에 있고 화요일 날 안양에 가서 홈미팅을 하고 수요일 날 이 미팅을 하고 목요일 날은 정확한 스케줄이 없어요. 그때 자유롭게 쓰시나 봐요. 뭐 금요일 날은 대전을 가거나 저녁 때는 교회를 가시고 기도하러 다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왜? 전화를 하면 그 사장님 그 루틴대로 계속 움직여요. 그럼 내가 이때쯤 돼가고 전화해갖고 대전 가시죠? 그럼 대전 가고 계세요. 왜? 거기서 벗어나질 않으니까 그런 루틴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루틴을 알고 있잖아요. 아까 사장님들이 이 사업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야,
김태형 사장님도 그 얘기했죠. 오늘이 월요일인가 보다 그렇게 소비자가 얘기한대요. 왜? 뭐 루틴대로 움직이니까.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루틴을 내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럼 루틴하고 습관하고 한번 잠깐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루틴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망설여지기도 할 때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그런 어떤 건데 습관은 그냥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루틴 다음 단계가 습관이라고 보면 맞는 거고요. 의지를 안 써도 습관이 될 정도까지 루틴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건 행동이거든요. 근데 의식을 가지고 지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의식 있는 행동. 그 습관을 하는데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식을 담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진대요. 루틴도 습관도 행동이니까 거기다가 의식을 담으라는 거죠. 뭐? 목적 의식. 무슨 목적?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 흔히 말하는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든 아니면 뭐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 행동이든 아니면 뭐 애국식 의식을 갖고 있는 행동이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결과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에 맞춰 갖고 루틴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럼 지금 저희들이 우리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습관대로 루틴이니까 정해져 미팅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미팅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목적 의식이 분명하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책을 읽을 때도 그 책을 왜 읽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목적이. 그럼 내가 오디오를 들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거 너무 좋은데요. 거기다가 그 상위 개념은 목적 의식을 갖고 그 행동을 해야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냥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거는 결과로 만들어지는데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자는 거죠. 조금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준비한 거니까 그냥 할게요. 끝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그러니까 내 앞길을 내가 가로막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항상 그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곳에서 포기를 해요. 지난번에 거기까지 갔다가 그만둔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요. 옆 사람이 거기서 포기했을 때 나도 거기서 포기하더라는 거죠. 뭐 히말라야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 마의 고비가 있대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갖고 자기가 막 지쳐갖고 그곳에서 너무 힘들다 잠깐 쉬었다 가자. 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렸는데 뭐가 짚어지더라는 거죠. 딱 짚어져서 보니까 죽은 사람이 시체였대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다 죽는구나. 그리고 힘을 내서 끝까지 올라갔다는 이런 일화도 있거든요. 비슷한 곳에서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결국 가난하게 사는 거죠. 왜? 기회를 빈번히 놓치니까. 그곳에 가면 항상 놓치거든요. 한 번은 못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원하는 대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지게 되는 때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막 사랑하게 되는 하려고 많이 놀게 해주고 많이 먹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아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는 독하게 해야 될 걸 해냈을 때, 진짜 스스로의 독함이 존경스러울 때까지 내가 여기까지 버텨내고 해냈구나,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자기를 확 사랑하게 된대요. 자기애가 거기서 나오면서 자존감이 빡 올라가고 그럴 때 자신감이 훅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 자신감은 자기애,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스스로 독함에 반할 때 저는 한 두 번쯤은 내 인생에서 독함에 반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제 삶 속에서. 그럴 때 되게 제가 사랑스러웠어요. 평상시에는 별로 사랑스러운지 아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그렇게 해냈을 때 너무 사랑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은 있어요. 내가 뭘 해도 그 독한 걸 해낼 어떤 기본적인 이게 있구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 성공 습관이죠. 성공 기억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조대근 이은미 사장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을 사주더라고요. 제가 몰입을 잘 못하는지 어쨌든 마지막 몰입. 근데 두 권을 사서요. 저한테 한 권 주고 한 권 읽으시겠다고. 그래서 읽고 다음에 읽은 후기를 잘 발표를 하면 책을 또 한 권 사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에 이겨낸 순간 모든 것이 쉽고 단순해졌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 봐야 돼요. 이거 정말 여기는 아니지.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런 거. 이걸 딱 그 넘어서는 순간 그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무릎을 꿇잖아요. 항상 거기서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빈번하게 계속 놓치는 푸어가 되는 거고요.
단 한 번 그걸 넘어서 보자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A 65대까지 길면 3년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 좀 내려볼게요. 나는 충분히 강하다. 저 책에서도 그 마지막 몰입에도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보니까요. 너 생각보다 되게 센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야. 너 엄청나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성공 서적에서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나는 그래도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아메이하게 강한 사람이다. 근데 그게 그 마음이 계속 들어야 돼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나를. 세뇌라는 게 이 어떤 그 뇌에 들어있던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재교육이라는 건데 그 세자가요. 세탁할 때 쓰는 그 세자예요. 그러니까 뭘 깨끗하게 빨아내야지.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씻어내야지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세요. 아메이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죠. 충분히 강하다는 거고 그게 잘 안 생기면요. 나는 뭐예요? 나 원팀이잖아. 그 생각을 갖고 일단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팀에 속해 있는데 내가 지금은 내가 강한 건 못 느끼겠어. 근데 나는 원팀인 건 분명하잖아. 원팀 되게 세거든요. 이 팀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일단 버티자. 내가 강해질 때까지. 그리고 나는 원팀이고 그리고 나는 강해질 거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스탠딩 오더 끝까지 나를 따라잡을 저 오더 내가 완수하지 않으면 해결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지지 않을 평생의 숙제 같은 게 있어요. 저거 없이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저에게는 있었고요. 저거 그때 그냥 딱 3년 안에 해치우고 나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끝장 한번 냅시다. A65때까지 마치겠습니다.